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마약 사업을 했다고 확신한다. 직접은 아니더라도 뒷배 역할은 했을 것이다. 백혜룡 경정의 증언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관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수사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백혜룡 경정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필로폰이 공항을 거쳐 들어오는데도 관세청이 눈 감아주고 검찰이 덮어주고 심지어 농림축산부, 국정원,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을 잠재울 실력자는 바로 윤석열 부부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라서게 된 계기도 마약 밀수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백경정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내라는 저리 가라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 마약 연루 혐의 일부 걸쳐 있긴 하지만 당장 윤석열 부부 마약 밀수와 관련된 특검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참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소개할 때마다 완판인데 오늘까지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들 많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패널들 앞에 이렇게 생참치 차려드렸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김유정 의원님이 술을 안 주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근데 약간 쇠고기 김 의원님은 같은. 좀 더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데 약간 소고기 같은 느낌? 진짜 소고기 같아. 네. 맛있어요. 생고기 같은 저건데, 느낌이에요. 야, 진짜 여기 있다 소주만 맛있어요? 있으면 대박인데. 천천히 드세요. 근데 이게 잘 먹겠습니다.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냉동 참치하고 달라요. 다르죠. 예, 이 생참치는 또 우리 또 김 의원님 참치 좀 아시죠? 아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삼겹살이 맛있지만 냉동 삼겹살보다는 냉장이 훨씬 맛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음식물이라는 게 냉동하는 순간에 이게 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맛이 덜한데 참치도 냉동했다가 해동한 것보다는 아예 안 얼렸던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냉동을 그동안 계속 먹었냐? 남태평양 먼 바다 나가서 잡기 때문에 그렇죠. 냉동을 안 하면 안 상하고 갖고 들어올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급냉을 했다가 그걸 먹기 전에 녹여서 먹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냉장은 당연히 냉동보다 훨씬 맛있죠. 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의원 조금 있다가 합류할 거고요. 바다향기님, 오늘 패널 분들이 저는 제일 잼나요. 저도 그래요. 김정욱 원장님, 지난주에 그 생참치 주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네,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공식 사과하면서 오늘 준비했어요. 근데 역시 우리가 땡깡을 부려야. 처음부터 먹방을 할 수는 없고 예, 예. 1부 끝나고 2부는 먹으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배도 출출하고 그러니까. 좋네요. 어제 백혜룡 경정 아시죠? 네. 2시간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실 어제 기자회견도 있고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시간 마라톤 방송을 했는데 2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근데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이건 놀랍고 두렵고 그랬는지 더 하자니 4시간씩 지켜보신 시청자님들도 좀 쉬셔야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모시기로 했는데 일단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이제 백혜룡 경정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세관과 짜고 그러니까 마약을 밀수를 하는데 그걸 세관이 눈 감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최병 사건 박정훈 대령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그 분위기예요. 잘했다 칭찬했는데 나중에 또 어딘가에서 야 그거 안 돼 경로야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못하게 되고 박정훈 대령 밀려나듯이 지금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팀장을 했던 사람을 지구대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본인이 그동안의 수사를 하면서 봤고 또 당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아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한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더라고요. 전혀 이게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윤석열 김건희가 어느 정도나 개입됐을 것이라고 보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사업이다. 예, 이것은 국제 마약 조직 간에 연계돼 가지고 마약을 밀수를 해서 한국에 유통시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조직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경정님은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 거라고 보신다 이겁니까? 그 사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좀 몸이 떨릴 정도로 놀라워서 지금 제가 24년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 나가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체에 필로폰을 덕지덕지 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지금 쓰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나무 도마에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오는 걸 국민들이 보시고 신기해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에요. 이 고전적인 수법이 쓰지 않아요. 쓰면 다 걸리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21명의 마약 조직원들이 과연 21명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영장을 받아도 청구가 안 되고 발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21명의 조직원들이 들락날거리면서 마약을 맺고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고 나무도마로 심지어 들어왔고 필로폰 100kg가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국내 반입을 시도하려고 실렸다니까요. 백혜룡 경정은 인천 세관을 통해서 마약 들어오는 것을 적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세관이 봐주는 것을 딱 잡은 거죠. 그 통해서 들어왔던 마약이 보통 그 분량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증거 사진인데 약 20kg이 들어왔어요. 하나에 1.2kg입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한 번 투약하는 게 0.03g이에요. 그램. 그러면 1.2kg이면 저는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몇 명분입니까? 이게 원래요. 갑자기 떼돈 버는 거 그 주가 조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마약 사업은.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필로폰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느냐. 몸에 붙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마약 범죄자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나무 도마 이렇게 나무 도마 사이에 숨겨서 들어왔어요. 그 주방용품처럼 뭐 도마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숨겨가지고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이제 낡은 수법이라서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세관 직원이 이 사람을 안내를 해줘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약 수사를 하면서 세관이 연루된 걸 알았어요. 야, 이놈들 세관이 돈 받아먹고 일자들 봐주는구나. 이런 정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백혜룡 경정이 그걸 이제 딱 포착을 하고 수사를 해서 발표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잘했다. 정말 우리 한 건 했네.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거 하면 안 되겠어. 왜?
여기서 도대체 이자는 뭡니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자기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서울청의 생활안전부장인가 하는 뭔노? 조병로인가? 조병로 조병로. 정무관. 뭐 이런 자들이 또 전화 와가지고 그거 뭐 그러면은 관세청하고 경찰하고 부딪히는 모양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미친놈 아닌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대로 벌어지는 걸 보니까 공항에는 원래 모든 기관이 다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검역이 있으니까 농림축산 그리고 또 방역이 있으니까 보건복지 다 나가 있죠. 근데 보건복지는 뭐 이제 밀수하고는 좀 상관이 없으니까 빠지고 거기에 보면 검찰, 경찰, 농림축산부, 국정원, 방첩사까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공항의 모든 기관을 움직일 실력자 누구겠습니까? 그 뒤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딱 하는데 그 인천지검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심우정이었어요. 심우정. 수사를 안 해버려. 덮어버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김유정 의원님 저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머리가 막 빙빙빙 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그냥 어지간한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마약을 아무렇게나 들여오고 무사 통과하고 심지어 친절하게 VIP 모시듯이 안내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마약과의 전쟁을 부르짖었던 윤석열 정권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급일까? 최소 장관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실의 누군가 윤석열 부부 그쯤 돼야지 사실은 관세청장,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백혜련 경정은 충분히 이렇게 의심할 만한 개연성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두 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영화 같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갑자기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걸 특별하게 주장을 했고 강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컨트롤 타워를 대검찰청에 세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우정은 인천 지검장을 했으니까 치는 라인이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추정입니다만 마약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쫄겠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과 보다 좀 덜하겠죠. 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독과점이 벌어지겠죠. 독과점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권력과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면 아주 편안하게 그럼 뭐 더 많은 마약을 네. 마약을 통해서 형식이죠.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주 아무 문제 없이 마약과의 전쟁하에서 소위 마약을 통해서 유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백경정이라는 사람한테 턱하니 걸려서 문제가 생겼죠. 이게 이제 사단이 나면서부터 그 이후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소위 이제 이건 그 박정훈 대령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벌어진 건데 만약에 앞단이 사실이라면 뒷단 문제야. 이제 예를 들면 외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이걸 막은 게 문제입니다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검찰 권력과 관세청 나중에 경찰까지 동원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진짜 그야말로 거대한 예를 들면 카르텔이 존재했다라고 지금 백혜련 경장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개 정도 벌어지고 있는 특검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이해가 안 안 되는 되죠.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건 또 다른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실체를 밝혀야겠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의 추정이기 때문에 저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감 정도를
뛰어넘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정도의. 어제 백혜령 경정하고 2시간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 백경정의 어떤 결의 그런 걸 느끼기는 했어요. 이건 그리고 이제 막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건인데 왜 언론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주목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묻어났는데 박영식 앵커님 요즘 이제 평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김충식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백경정도 맨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못하게 하고 막지?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최은순이가 평택을 통해서 보세 이렇게 뭘 수입하고 이런 일들을 했대요. 그 과정에서 봐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화도 보면 나오듯이 옛날 최민식이 나온 거 뭐지? 범죄와의 전쟁? 네, 거기 그때도 보면 세관이죠. 찔러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하 이번에 그러면 마약 가져온 놈들이 그때 뭐 봐준 사람하고 관련이 돼 있거나 최은순하고 저기 하니까 좀 봐주라고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본인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밀려나고 또 그 뒤로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그랬겠어요. 수사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말레이시아를 한번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건 단순히 뭐 최은순 관련된 놈 봐주려고 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기관이 다 장악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아까도 뭐 그 백혜령 경정께서 방송하신 내용을 보건대 뭐 방첩사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다 동원되지 않았겠느냐. 검, 경, 국가기관 모든 기관들이 이 사건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그 윗선은 그럼 누구겠느냐라고 한 게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 아니겠어요? 그 근거라는 게 사실 주장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용산에서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증언을 그 진술을 직접 본인이 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브리핑을 무마하려고 한다라든지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백혜룡 경정의 윗선에서 그런 증언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박정훈 대령 사건과는 뭐가 유사하냐면 일단 두 사람 다 내부 고발자가 된 거예요. 두 사람 다 수사 책임자인데 내부 고발자가 된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실이나 그 상부의 지휘, 개입, 의혹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리핑을 무마하게 만드는 그 시도조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브리핑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백혜룡 경정의 브리핑도 마찬가지로 못하게 됐고요. 그 폭로 이후에 결국 내부 고발자들이 폭로하고 나서 어떤 불이익을 겪었냐라는 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박정훈 대령도 좌천당하고 백혜룡 경정도 좌천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기관이나 세관 직원만 연루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내지는 그 휘하에 있는 친윤 검사들, 친윤 기관장들이 모두 다 동원돼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 이 사건만 있었겠느냐라는 의심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죠. 신디 올리님 넷플릭스 시리즈 한 100개도 만들 수 있을 듯요.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 느낌이. 살살이꽃님 할리우드 영화 소재네요. 부산이대이님 앵커님 너무 흥미진진하게 하지 마세요. 벌써 2만이 넘었는데 좋아요 안 누릅니다. 예, 앵커님 좋아요 이게요. 누르시면서 지금 보세요. 드라마에서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굿보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굿보이? 굿보이. 아 굿보이. 굿보이. 예. 근데 여기에 박보검이 주인공인데 예. 인성실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관세 공무원이 예를 들어 마약을 갖다가 밀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일망타진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서장 그다음에 관세 공무원들이 다 이 뒤를 봐주고 경찰을 거의 폭력적으로 예를 들면 공격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굿보이랑 비슷하다. 그건 하나의 도시지만 이건 대통령을,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 부인과 모든 공권력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현실의 영화를 더 능가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 백혜령 경정 세관 연루 마약 사건 좀 들어보셨죠? 예. 근데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그런 정도 뭐 이게 연루되고 이걸 봐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백혜령 경정 말을 들어보면 이건 윤석열, 김건희가 완전히 탑에서
딱 모든 기관을 다 조절해가지고 조율하고 입을 막고 해서 했다. 이런 확언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적발된 게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몸에 필로폰을 덕지덕지 붙이고 이제 들어오다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양도 어마어마하던데 그걸 몸에 이렇게 덕지덕지 물론 옷 안에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붙여갖고 그 정도 많은 양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옷 밖에 머플러처럼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범행 방법이에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밀수를 했다는 그 필로폰의 양이 좀 제각각이던데,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훨씬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약은 통상 이제 그 마약 사범들이 쓰는 은어입니다만 짝대기 단위로 예.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어제 주사기에 뭐 짝대기 넣어서. 나오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한 짝대기에 얼마 이렇게 짝대기 단위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 짝대기가 보통은 0.7g 정도 들어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여튼 아니 뭐 어제도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네. 1회 투약이 0.03g이라고 거기가 하더라고요.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필로폰 초보자들이 쓰는 일회 투약량이 0.03g이에요. 아 그러다가 점차 늘어나는. 점점 늘어나죠. 양이 아. 이제 그 중독이 점점 심해질수록 양이 늘어나요. 한 번에 투약하는 양이 그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예. 0.03부터가 시작이에요. 아 김영남 의원님도 마약 수사를 하셨었군요. 아니 뭐 조금 했죠. 예. 제가 뭐 그거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약 수사를 해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0.03부터 시작해서 중독이 점점 될수록 0.05, 0.07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지금 뭐 130kg을 들여왔다, 뭐 아니다 300kg을 들여왔다 뭐 이랬는데 그 소매가로 보통 그 조금 거기도 가격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그냥 1kg을 한 5억 정도로 계산하면 돼요. 1kg에 5억. 예. 예. 그러면 비싸지 않은 가격이에요. 예. 그거는. 예. 공정가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제 마약을 왜 그렇게들 목숨을 걸고 하느냐. 예. 가장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는 주가 조작보다 마약 밀수가 훨씬 그러니까 높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일단 이런 논리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김건희 돈이 되는 거라면 어떤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뭐 마약 아니라 뭐든지 안 하겠느냐. 나라가 망하든 국민들이 죽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사를 보니까 총 74kg. 예. 네, 시가 2,200억 원.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다라고 그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이 올랐나 보다. 이렇게 요새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 옛날보다 많이 예. 올랐나 보다. 그쵸,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지금 백경정 얘기하는 건 300kg이잖아요. 74kg이 그때도 보면 역대 두 번째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300kg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판매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판매가 안 되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74kg도 246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0kg이면 제가 볼 때 거의 4배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떤 1,000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두테르테 같은 사람은 마약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마약 그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마약을 잡겠다고 그 나라가 마약으로 망해가니까. 그런데 마약을 밀수를 하는 일에 최고 권력자가 개입을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백혜령 경정이 이걸 열심히 들여다 보니까 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라섰지? 이것도 이것 때문이겠네 하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월 24일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 게 소검입니다. 예. 한동훈계 예. 검찰 권력을 계속 영원히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 마약으로 하려고 했고 경찰의 일부 넘어간 수사권을 뺏어오려고 했어요. 검수 원복을 시키려고 예. 하는데 이 마약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가 심우정을 매기기 위해서 김해로 내려가서 이 세 명을 검거해서 옵니다. 심우정을 매겼어요. 심우정한테 경고했어요. 그게 2월 27일인데 23년. 이게 심우정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우정한테 지시를 하고 심우정을 그때부터 애틋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던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고예요. 이때부터 소검과 대검이 갈등이 시작하게 됩니다. 사이가 멀어졌어요. 김은정 의원님,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검, 소검 이렇게 본인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예. 대검은 윤석열과 심우정이 대검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이원석 그리고 송경호가 송경호, 예. 소검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심우정 이자가 이제 막 덮어줬잖아요. 인천지검장으로 네. 있으면서. 그거 뭐 때문에 덮어줬겠어요. 심우정이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네. 그래서 심우정을 이제 백혜령 경정 표현에 따르면 매기려고 김해까지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 이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한동훈하고 갈라서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놈의 이권 카르텔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 얘네들도 지금 뭔가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권 카르텔 타파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니 대통령 부부 정도 선에서 개입이 안 되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아무 문제 없이 들여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냥 또 배웅하듯이 안녕히 가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국민 죽이고 내란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거의 그냥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고요. 내용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다가 입 다물었던 윤희근 청장도 저는 이거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에 이제 그 주목해야 되는데 그 조병래 경무관도 와서 뭐 무마시키려고 하고 뭐 자기 신세 한탄 하듯이 뭐 이번에 내가 마지막 기회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승진하는 과정에 또 키맨이 누가 있습니까? 이종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였던. 그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도 했죠. 이 조병록 뭐 승진에 관련 중간에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VIP라고 불렀던 사람이 김건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중간에는 이종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윗선엔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어디까지 연결돼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요 우리가 항상 윤석열이 했던 행동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되는 게 심우정이 어떻게 검찰총장 됐을까 그때 궁금했잖아요. 이제 뭐 말 안 듣는 이원석이 날리려고 했겠지만 심우정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 이종섭이 호주 대사 보내주죠. 김찬수 영등포서장 눌렀던 친구 대통령실로 보내주죠. 항상 뭐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이는. 그러면서 심우정 야 너 검찰총장 응?
이렇게 했을 것이다. 김영남 의원님, 검찰 내부에서 당시에 심우정이 검찰총장 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심우정 전 총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보직 관리가 잘 돼 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검사장 승진하고 나서 제 기억에는 고검장 승진을 건너뛰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고검장을 안 했죠. 네. 네. 그거는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예. 그거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장급은 대략 한 꽤 많아요. 검사장급이 일선 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뿐만 아니라 대검과 법무부까지 합치면 대략 한 40명 안팎쯤 돼요. 근데 고검장은 8명인가 있어요. 인천지검장에서 곧바로 대검 차장이 됐어요. 아, 그럼 용전한 거네. 예, 맞아. 완전히 대검 그때 차장 하다가 확 올라간 올라갔으니까. 거죠. 예. 대검 차장이 고검장급이거든요. 예. 근데 고검장을 안 하고 네. 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하고 곧바로 대검 차장 됐다가 법무부 차관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대검 차장은 고검장급에서도 그 최선순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무연수원장을 더 선임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교육기관의 장이 원래 좀 높잖아요. 그래서 육사교장도 3스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무연수원장이 좀 선임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고 그것 빼고는 대검차장이 고검장급에서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인천검사장에서 바로 대검차장으로 가는 거는 엄청난 영전인으로 봐도 틀림없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지금 백혜령 경정이 의심하는 대검 소검 간의 갈등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연성. 글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확신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그해 연말에 비대위원장을 시키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근데 사이가 벌어졌다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좀 의문은 들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자신은 없어요. 왜냐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 공천권을 준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 되고 며칠 안 있어서 이관섭 실장 보내가지고 너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 막 하면서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명품백 얘기도 그때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봉합하고 가려고 했는데 김건희 얘기를 또 꺼내니까 너 그만둬 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번에 또 이상민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도 혹시 관련돼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금, 그러니까 저희가 관봉권에 대한 얘기 혹은 이제 그 각 국가기관에서 쓰는 특활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했었던 사람의 집에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건진의 집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사실 의혹이잖아요. 근데 그 의혹은 관봉권이라는 건 뭐 띠지가 걸려 있고 한국은행이 실제 언제 이것을 지급했는지까지 날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분명히 특활비를 누군가에게 쏴줬을 것이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상민 장관에서 집에 나온 돈은 뭐 지금 이제 들리는 바에 따르면 에르메스 가방 8개에서 9개 내지 그리고 실제 현금 돈 다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지 않고 경찰 조사팀이 그냥 보고만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이 문제의 핵심도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한 경찰 쪽을 기각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고 또 그 돈의 성격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국가기관의 특활비가 아니면 만약에 부정한 어떤 범죄에서 연루된 비용이 계엄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혹은 계엄 실패 이후에 재기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어떤 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여러 이제 소설들이 써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요. 예. 이 정권은 명품백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샤넬백을 웃돈 줘서 뭐 다른 가방하고 신발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바꿔가지고 분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올백도 문제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에서 도대체 그 많은 명품백이 상표도 안 뜯은 백들이 왜 이렇게 즐비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돈이 뭐 장경태 의원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35억 그 이상의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여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구체적으로 액수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이 단전 단수 관련 압수수색 내란 때문에 간 거였는데 이거는 별로 관련 없을 것 같아서 뭐 가져오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이 공직자들 수시 재산 등록하는 거 있어요. 얼마를 신고했나 봤더니 올해 3월에 신고한 게 46억이거든요. 근데 작년 3월에 신고한 게 39억 4천만 원인데 1년 사이에 6억 얼마가 늘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부부가 예금 신고한 게 10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있던 수십억은 무슨 돈이냐는 거죠. 지금 32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30억이 넘는다는 거죠, 일단은. 만약에 김영남 의원님, 이제 저는 항상 그 역사의 어떤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32억이 이상민 집에서 발견됐다. 이게 이제 이상민이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생각하는 마약 자금을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놈한테 맡겼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바로 압수수색이 되니까 만약에 이상민이 32억 이 정도 뇌물을 받았다라고 네. 하면 뇌물죄가 한 1억이면 징역 10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럼 30억이면 한 몇십 년 받는 거죠? 그건 뭐 뇌물 32억짜리 사건을 본 적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뇌물은 그 1,000만 원부터 이게 가중됩니다. 예. 법정형이 이렇게 형법상의 뇌물죄가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그 올라가거든요. 예. 죄명이 바뀌면서 형량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예. 이상민이가 실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 내가 뇌물 받은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보관한 거다. 맡기라고 그래서 지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 더 이상 지가 지금 죽을 판인데 윤석열, 김건희 비호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맡긴 자금이었다라고 한 게 드러난다고 하면 물론 지금 우리가 백혜련 경정의 말을 100% 다 진실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수사를 해서 밝혀야죠. 그런데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여기저기 같이 보지만 때로는 이렇게 본 사람이 우리가 못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하면 못 관심 보는 갖고 거. 계속 파다 보면 또 예. 그게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맞다면 그 이상민 전 장관 집에 정말 수십억 원의 현찰이 있었다고 하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능성을 좀 따져봤어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죠. 행안부 장관은 또 그 행안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다른 장관은 못 쓰는 예산이 또 있어요. 거의 바로바로 몇 억씩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특별 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 교부세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뭐 5억, 10억 단위로 바로 내려줄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주고 백머니로 받을 가능성 아니면 뭐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 그래도 뭐 그 뇌물 조금씩 모아가지고 30억.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모아서 나오죠. 하기에는 예. 너무 커요 돈이. 너무 커요. 몇 억 정도는 그렇게 먹을 수 예. 있겠죠. 야, 아니 어디 금고에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 놔둬도 명품백에다가 명품백에다가 그 현금을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30억을 32억을 우리는 명품백에. 집에 32만 원도 없는데 30억이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잘 상상은 안 가집니다만 이게 지금 그 그 약간 정도는 좀 없나요? 전 없습니다. 아유 참 아니 희한하네. 근데 5만 원권 나온 이후에는 예. 사실은 그 부피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 박스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쌓는 거 예. 거기다가 물론 신권이냐 국권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신권은 훨씬 더 많이 그렇겠죠. 담을 수 있는데 대략
사과 박스에 한 15억, 신권 같으면 한 20억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럼 사과 박스 2개 정도면 되는 거군요. 예, 예. 가방 사과 박스 한 2개 서너 개면 정도에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얼마 안 되네. 큰 가방 서너 개면 되네. 정보에 좀 혼선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단독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기반하자면 에르메스 가방 8개에서 9개고요. 그리고 현금, 돈 다발, 돈 뭉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발전된 게 이제 여러 이제 정보 뭐 정보지라든지 이제 지라시를 통해서 사과 상자 16개, 32억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방 안에 현금 돈다발을 넣었는지 사과 박스는 따로 또 이렇게 두고 가방과 함께 장롱에 보관했는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왜 그러면 경찰은 그걸 보고도 압수수색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뭐 수사의 기본을 다들 아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이상민의 변호사가 입회를 했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압색영장을 딱 보고 목록에 없는 거는 손대지 말아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 수사를 들어갔을 때 핵심적인 물증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당일에 추가영장 신청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받아와서 다시 다 쓸어 가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걸 안 했냐 그때. 그거는 근데 이제 검찰이 개입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때도 그러니까 그게 그 지난 2월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지난 2월과 현재까지의 검찰총장은 사실 심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이 이것을 알고도 덮었을 가능성 혹은 뭐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인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이 정보를 보고를 받고 나서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추측이 됩니다만은 이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세관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한 진실의 그 핵심에는 수사 무마를 누가 걸었는가 검찰 얘기가 지금 저희가 나왔던 얘기니까 아까 이상민의 돈 뭉치 얘기와도 연결되는 지점은 역시 문제는 검찰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상민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오랫동안 모아둔 수임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찰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백은요? 빼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먼저 아니 수임료라고 요즘 하시니까. 너무 불신의 시대 백은요? 우리끼리들 싸움.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과의 결별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2023년 12월달에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공천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선물로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인사 문제가 어떤 게냐 말씀하셨던 그 김찬수가 영등포 경찰서장을 하다가 2024년 2월 달에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발령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인물이 있더라고요. 서울경찰청 그 당시 수사부장이었던 김봉식. 예. 이 사람이 경무관이었는데 딱 몇 개월, 1년 만에 2계급 승진을 팍팍팍 합니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을 해요. 예. 그 다음에 가서 말 못할 사생활이 있더라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죠. 김봉식이라는 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 당시에 있었던 국가수사본부 마약계장 같은 경우도 총경으로 승진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강상문 형사과장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 무마를 위한 인사가 전격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영전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우연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뿐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다 쫓겨났어요. 그때 마약 검사를 담당했던 조혁, 김지훈 검사가 쫓겨나고 부장검사 이진동, 차장검사 허정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사를 하려면 그 수준이 어디까지일 거냐라고 따져보면 진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면 이 정도의 조율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극적인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이 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뭐가 남습니까? 돈이 남겠죠.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문제겠죠. 아니,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다 수사무마해주고 다 인사조치해가지고 다 모든 문제가 없게 만들었다면 남아있는 하나는 뭘까? 그 마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수사는 마약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어디로 갔는가의 수사가 핵심적인 거다. 그렇죠. 뭐 지금 얘기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약간은 뭐 사이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본류의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자금 추적을 해보면 네. 그렇죠. 첨언을 좀 하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백혜룡 경정이 윗선의 무마를 이겨내고 어쨌든
해당 뭐 하지 말라는 표현을 빼놓고 브리핑을 일단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브리핑을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0월에 브리핑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남부지검 아까 말씀하신 수사팀 날아가고 경찰 수사팀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해체를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그런 조치를 했다라는 그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올라간 게 12월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백혜룡 경정의 주장대로 대검과 소검의 어떤 갈등 국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원석과 한동훈이 수사팀을 직접 해체하는 모습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보여주면서 형님, 저는 형님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을 해도 안전한 놈입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약 수사팀을 해체한 게 아니냐라는 이 어떤 관계는 좀 성립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신호님, 이제 알겠네요. 내란 당시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아끼던 한동훈이를 죽인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마약에 관해서 발을 뺀 한동훈의 입이 두려웠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영원히 그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한동훈을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겠다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 드라마 작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혜룡 경정은 지금 이 좁은 구멍 자기가 수사했던 그 부분 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잘못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 저는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마약은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사형이죠. 뭐 갖고 모르고 들어와도 사형이에요. 되게 마약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뭐 이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좀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한테 같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우리 박영식 앵커 좀 어리숙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내가 1등석을 태워줄 테니까 이거 좀 갖다가 그 공항에 나와 있으면 누구 있으니까 좀 전해줄래요? 그러면은 할 거 아니에요. 1등석이요. 땡큐. 거기다가 내가 1,000불 더 줘. 1,000불. 네. 그러면 하나 더 주세요. 2개 갖다 줄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땡큐. 1,000불이 나네 그냥. 그래서 백혜룡 경정은 내란을 일으킨 것도 이것 때문일까라고 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도 있었고 공천 개입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이미 알려진 사안이었고 한동훈 소검에서 약점을 지고 있어서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행을 착수하게 된 그 시점이 이 소검과 대검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부터 착수가 됐다. 그때부터 군인들과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먹었을 때 24년 9월쯤 됐을 때는 아예 충암고 라인으로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교체를 하고 각 사령관들을 핵심 멤버로 군인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군인들 실무자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24년 뭐 8월 이때부터 민주당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상계엄 하려고 그런다, 내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한동훈과 국민의힘에서 몰랐겠냐고요. 다 알고 있었죠. 김정우 원장님, 이제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보는데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일단 내란 문제와 연동되는 문제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건 아니고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떤 형태로든지 5년만 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봉식 서울청장이 얘기했던 사생활이 뭘까? 이 고민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봉식이 얘기했던 사생활이 뭘까? 그러면 김봉식이라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소위 권력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 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뭘까?
본인이 여기에 관련됐으니까 승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추정해 보면 1년 동안 2계단이나 승진을 한 거였고 결론적으로 서울 경찰청장까지 된 거니까 본인이 이 부분에 특화돼 있으니까 오히려 윤석열이 그 경찰청장보다 김봉식을 훨씬 더 신뢰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뢰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잘 놀아줬었다기보다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이 마약 건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백혜령 경정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건도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건 아는 사람이 계속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냥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했었던 건데 사건이 백경정 때문에 위로 툭 튀어 올라왔고 이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권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은 약화되니까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내부 고갈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엔 명태균 게이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건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도 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쁜 짓을 하면 돈은 벌 수 있죠. 이제 범죄 수익이겠습니다만 사실은 근데 여러 가지 나쁜 짓 중에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거, 수익이 제일 높은 건 역시 마약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마약상 중에 그 콜롬비아의 네, 시카리오.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그 1980년대에 그냥 왕성하게 활약했던 마약 거대 상이 있는데 남미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코카 나무가 많습니다. 남미에. 근데 그 코카 잎을 따서 그걸 찌고 말리고 이제 조금 그 제조를 하면 그게 코카인이 되는 거예요. 코카나무 잎으로 만들거든요. 코카인을. 근데 그게 이제 필로폰보다 훨씬 세고 마약 성분이 더 세고 그래서 고가예요. 가격이 비싸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파블로가 여기가 돈을 어느 정도로 많이 벌었냐면 처음에는 보통 이 범죄 수익은 계좌에 못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100 그 지폐로 막 동굴 같은 데다가 쌓아놔요. 근데 너무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현찰로 이거를 어디 묻어놓을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100도 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이아몬드로 다 바꿉니다. 다이아몬드는 워낙 요만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상자에 담아서 숨겨놓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동굴 같은 데다가 쌓아놓고 동굴을 막아버리고는 그 작업을 했던 인부들을 다 죽여버려요. 박영신 앵커님. 네. 콜롬비아 가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했는데 누구 집에서 지금 뭐 수십억 원의 현찰 더미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약 사업이 커지면요. 들어오는 돈을 현찰을 감당을 못해요. 부피가 너무 많아갖고.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사과상자 하나 좀또 그럼 그냥 에르메스에 들고 다니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방에다가. 진짜. 자, 만약에 정말 이제 이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이라고 친다면 이거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일단 그것 때문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갈라졌고 그것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는가 이것은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세관이 연루가 되고 공항에 나와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눈 감아주는 상황에서 범죄가 벌어졌고 그것을 분명히 조절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마약 사건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할 텐데 지금 3대 특검이 가동되고 있지만 이 마약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은 겨우 지금 김건희 특검에 보면요. 김건희 특검이 16가지 사건 수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6번이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로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병로 이름이 딱 나오는 거지. 김건희와 윤석열이 마약 사업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데 김유정 의원님 이거 특검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특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특검까지를 새롭게 발족시키는 게 여의치가 않다면 특검하면서 인지된 부분 인지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호, 조병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이 마약까지 확대시켜 나가야죠.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제 이 부분은 특별히 상설특검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백혜련 경정 얘기 듣고 우리가 이 보도가 되면서부터 저희도 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진척된 수사가 필요하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를 인지수사 차원에서 좀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검을 만드는 이유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마약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덮었던 놈이 심우정이란 말이에요. 인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심우정 물러나고 검찰이 싹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검찰의 수사에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된 임은정 동부지검장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그때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의지를 비치긴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인천 세관 마약 외압 수사 염두에 둔 인사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 건물을 쓴다 뿐이지 약간 별도의 수사단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백혜령 경장님이나 박정훈 대령님은 같은 내부 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보았던 사이라서요. 그런 내부 고발자의 애환과 의심과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보고 싶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동부지검에 꾸려진 대검 합숙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그분이라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저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에 갔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봐주기 수사,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당해야 될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동부지검에서도 김용남 의원님, 예. 검찰은 인지하면 관할 이런 거 상관은 없죠? 아니요, 그 수사 관할은 좀 따지긴 따지는데, 예. 그 경우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약 사건 같으면 사실은 대부분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 잡아와서 구속시키면 관할이 생겨요. 왜냐면 자기 그 관내에 구치소가 됐던 어디가 됐던 구속을 시키면 범죄자가 그 관할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관할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세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꼭 인천지검이 관할이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동부지검에서도 만약에 그 관련된 수사를 한다면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예.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응원을 한번 해보고 우리는 특검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죠. 매일 새롭게님, 우리의 이채양명주가 빛을 발한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마약 사업도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파헤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확실하게 밝힐 수 있기를 빕니다. 이은주님, 어제 인터뷰는 정말 의미 있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떠돌던 얘기였지만 어제 백경정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은 거라서 더 놀라웠어요. 진실을 밝히는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어제 방송 들으면서 권력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몸서리쳤습니다. 휘리릭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윤석열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다면 우리 가족 정치 개몽된 겁니다. 김건희, 최은수는 어디 하나 안 얽혀 있는 곳이 없는데 최은수는 요양원 14억 4천만 원 토해내기 싫다고 대형 로펌 앞세워 불복 소송한다고 하는데 그 돈은 또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그 로펌도 국민들이 들여다봐야지 편들게 따로 있지 속이 천불나지만 결국엔 다 감방에서 징역 살 거라고 믿습니다. 트로트 커피숍 음치 CMB. 트로트 커피숍인데 음치세요? 슈퍼챗 보내셨는데 주진우한테 물어보세요. 장롱 속에 재워놓았다고 얘기하는데 국힘당에서 잘 우긴데 무슨 말씀이시죠? 주진우한테 돈 어디다 숨겨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가 이런 거 물어보라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김희석 총리 후보자 쟁여뒀다고 청문회 때 막 쟁여뒀다고 장롱에 뭐 그랬잖아요. 있다 어쨌다 예. 얘기했는데 지금은 수십억 단위의 돈다발이 전 행안부 장관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떠들어 봐라지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좀 제대로 한번 좀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에 아니, 어느 정도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걸 뭐 좀 지지고 볶아하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놈이 마약 사업을 했다. 나라도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1년 전만 해도 택도 택도 없다.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은 상식적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 보내놓고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지니까 좋아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상식의 연속이니까 참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 더 골 때리는 건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마약을 팔았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인천지검장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진짜 이거 거의 대놓고 장사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희대의 일이 그 들썩였지만 잠깐 그 이후에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꾹꾹 눌러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사는 뭐 검찰이 하면 되겠지 아니면 경찰이 하면 되겠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람들이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진짜 명백하게 탈탈 털어서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좀 내부에서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세계의 특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민생회복도 어려운 상황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갖다 좀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만약에 특검에서 소위 이 인지된 사건의 내용들이 명백하다면 저는 당연히 예를 들어 특검을 통해서 이건 수사가 돼야 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30일 만에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도 굉장히 그 자유롭게 질문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신 걸로 알고요. 그 올해 3월에 이제 그 아까 김유정 의원이 잘 짚어주신 게 인천세관 수사 무마 사건의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임명하기로 이미 국회 차원의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 대통령께서도 당선 직후에 상설특검 임명하겠다고 공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요게 이제 공론화가 좀 덜 됐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제 특별감찰관을 심지어 대통령실에 임명한다고 하셨잖아요. 무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지금 아주 지금 거의 한 10년 만에 임명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챙기시는 분이니까 저는 아마도 상설특검 곧 임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 설마 했지만 이게 우연히 너무 자주 일어나면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저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에 내려가서 산에서 술 처마시고 잠잔 경찰청장을 봐줬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윤익은 청장 임기 잘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M은 용산 서장 한 사람만 저렇게 지금 했는데 뭘까? 아무리 자기 철학 같은 소리, 철학도 없는 자가.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생각도 들었어요. 다 이 동지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그 브리핑을 막고 막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던 것이
그럼 윤희근 청장 동원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윤희근이 채권자가 된 거죠. 윤석열한테. 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수 틀리면 못 자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디다. 그러니까 다 카르텔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로 엮이고 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끈끈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지금 말 못하고 있다가 백기룡 경정이 이걸 터뜨리고 고발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다들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아니 마약 사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철규 의원 뭐 아들 며느리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전쟁이야라고 선포해놓고 뒤에서 마약을 팔았다면 이거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보다 더 큰 사건 같아요. 저는 이건 완전히 이 마약 이 범죄는 완전 인권에 대한 말살인데 거의 버금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란 사건하고 이런 일을 버젓이 해놓고 대통령이란 자와 그 권력의 측근들이 만약에 함께 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서로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내란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이제 막 증언들이 하나씩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제 KBS 뉴스 보니까 이 모 씨가 내가 뭐 몇십억 벌어줬다고 이제 증언도 막 나오고 그래요. 뭐 다 드러나지요. 다 드러나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고 권력이 기울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또 다 입으로 다 토설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인지대문도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가 뿌렸습니까? 윤건이가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자기들이. 자, 이제 2부에서는 특검이 3부 토건으로 스타트 끄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좀 짚어보고 김건희 발 사이즈가 250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다뤄보고 이상민이 현금 다발 이런 내용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121분 기자회견 했는데 그 5당 대표하고 오찬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약속 없었으면 더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냥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냥 갑시다, 네. 더 합시다. 뭐 이렇게 약속이 했을 것 있어서 같습니다. 그나마 저기 했는데 드시면서 어제 기자회견 박영식 앵커님 기자 출신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사회 먹어요. 일단 대통령의 여유가 느껴졌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모든 답변에서 자신감이 있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여유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또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만에 어떤 성과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대단한 성과 지금 이미 코스피도 연착륙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 대통령의 국정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나중에 또 타운홀 미팅 형태로 기자회견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고 30일 만에 한 기자회견이 사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너무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여기에 성과만 더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더 좋은 평가를 앞으로 받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얼마나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좋았던 거는 풀뿌리 언론들을 화면 뒤에 배치를 해서 옥천신문이라든지 이제 이런 언론들까지도 질문 기회를 주고 그 질문마저도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다 보니까 각자 성격에 맞게 질문을 잘했다고 보고요. 윤석열과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윤석열은 자신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의 질문을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입 아프다 그만하자.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쵸. 아니 윤석열이가 그렇죠. 저한테 그러신 줄 알고. 그래서 MBC 질문 받지도 않고 들어오긴 했는데 질문 기회를 안 줬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목을 해서 채널A 기자한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르고 자신감이 있고 국민들에게도 좀 설명이 길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저는 취지와 맥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영식 앵커님이 또 다른 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혼자서 길게 이야기해주는 그 헌신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그동안에 저도 한두 점 먹었는데 근데 김유정 의원님 어제 저는 좀 그게 아쉬웠어요.
MBC 예. 그 전에 윤석열 때는 아예 질문을 기회를 안 줘서 못해. 어제는 또 추첨해서 떨어져서 못해. 그래서 뽑기에서 떨어진 것도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럴 때 그냥 한번 좀 그동안에 당했으니까 오늘 MBC 한번 줍시다. 이래도 괜찮았을 것 같던데. 맞아요.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통신사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시켰잖아요. 연합뉴스도. 근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MBC 좀 서운했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우리가 뽑기 운마저 없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목말라 했던 그런 장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좋았고 추첨하는데 뽑기 한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명함 막 더 몇 장씩 더 넣었다고 하는 것도 재밌는 거였고 윤석열 기자회견 할 때 외신 기자 얘기하는데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굉장히 연습해가지고 한국말로 질문했는데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났는데요.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건 그 이제 공직자들 인사 문제, 로봇 태권브이 얘기했던 거. 참 좋았어요. 로봇 태권브이는 우리가 이제 국회 그 동그란 돔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돔에서 쫙 돔이 열고 열리면서 나온다. 태권브이가 실제로 그런 걸로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나타나서 이제 한다고 네. 그런 얘기 썰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제 태권브 얘기를 하면서 누가 운전대에 앉느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고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비유들도 참 좋았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많이 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 위험하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격이 더 파격적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참 좋았어요. 뭐 꼭 뭐 나 좋아서 찍었다기보다는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태권브이도 그렇고. 저는 그 대목이요. 예. 지금 의료 갈등 예. 문제 질문했을 때 솔직히 내가 이거 제일 자신 없는 정책이다. 이 얘기 하는데 굉장히 전 진솔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불신이 조금씩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진솔하게 들렸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 장관이 빨리 전문가니까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다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했다는 것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00명 증원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하는 비상식적인 거였고 그렇죠. 본인도 제 생각에는 왜 2,000명이 늘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정말 진솔하게 답변하고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테리공구님 광어 1kg에 4만 원 주고 횟도 500g 잘 안 나오는데 생참치 500g 4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죠. 그렇죠. 생참치인데. 김종원 원장님 몇 점 남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먹었나요? 너무 맛있어. 지금 아니, 속도가 제일 빠르세요. 네. 오늘 점심 이걸로 해결하세요. 사실 네. 다른 분들은 김종국 원장님한테 감사해야죠. 아니 아닙니다. 앵커님이 다 해주신 건데요. 근데 김종국 원장님이 징징 울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징징거리 뭐라도 나온다. 징징만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어제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헌법주의자구나.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것도 솔직하게 설명해야 된다. 아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되는 건 된다고 얘기하고 예전에 공자가 말씀하셨던 건데 제자가 물어보니까 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식은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국민들이 거기에 힘도 줄 것이고 아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어제는 본인이 잘 아는 부분들은 그렇게 설명한 것 같고 본인이 어렵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인정한 측면들이 있어서 어제 매우 솔직하고 직진의 대화를 나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30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지지율이 좋더라도 아니 본인의 지지율이 나쁘더라도 언제라도 국민들과 함께 어려운 일은 국민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잘 되는 일은 칭찬해달라고 좀 국민들한테 말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구나.
우리도 국정의 일주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좀 더 많이 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우리가 그 하나의 단초를 발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어제 참 매우 기분 좋게 들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여야 반응을 보면서 참 국민의힘은 머리가 나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 취임 30일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변인도 머리가 나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칭찬이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비판을 하려면 말만 그러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트집을 잡냐면 30일 동안 뭐 한 게 있다고 자화자찬이냐. 아니 다른 대통령 100일 만에 하고 심지어 박근혜 때는 1년 만에 하고 그랬는데 30일 만에 한 것을 트집을 잡을 게 뭐 있어요. 일찍 한 것 참 잘했는데 자, 앞으로 쇼만 하지 말고 계속 그러면 그렇게 30일 단위로 해라라든지 뭐 실천에 옮겨라라든지 이래야지. 아니 김용남 의원님 옛날에 거기 계셨지만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나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이제 국힘 예. 입장에서 논평을 낸다고 하면 뭐 수고하셨다고 하고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특히 특별감찰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그 마지막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다 임명을 회피해 왔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거 완전히 그 이른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 감시조를 자기 옆에다가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일단 환영의 논평을 내고 대신 국회에서 추천할 때 야당 몫으로 달라. 여당에서 추천하면 또 비슷한 사람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으니 의석수와 상관없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추천권은 야당 몫으로 해달라고 못을 박았을 거야. 그리고 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지금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어마어마한 결단이거든요. 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거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정말 큰 덩어리를 떼어주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근데 물론 그냥은 안 돼요. 이거는 그 우리 헌법 개정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라서 그러면 헌법 개정에 착수하자. 아유, 이게 보면 줘도 못 먹어, 정말. 이거 생참치를 주면 뭐 하냐고. 먹을 줄 모르는데. 국민의힘의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저는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한테 지난 한 달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 음절을 얘기했는데 변전충. 변전충? 예. 인사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 변호사다. 예. 그리고 전과자다. 어허. 이해 충돌이 다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의 이해 충돌이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정치인들이 뭐 어떤 세 글자를 해가지고 사람 이름 뭐 고소영, 서오남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딱 들으면 알아들을 만한 좀 줄임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벌레 얘기를 하는 건지 변전충이라고 하니까 일단 와닿지도 않고요. 예. 그 비대위 자체가 지금 다 도로 친윤인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수준이 그 모양이다. 아무튼 네 분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는 깨끗이 비웠습니다. 저도 뭐 거의 다 먹었어요. 배불러서. 부산이대인님, 김유정 의원님 영식이 좀 덜어주세요. 아니야, 아닙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드리려고 좀 하는 참이에요. 많이 먹었습니다. 몇 개 더 주세요. 김종우 원장님이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주세요. 정어리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전화 주문이 폭발 중이라서 더 주세요. 모든 회선이 불통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이 올라오는데 와사비도 손안 댄 네 분이 너무 맛있게
드셨나 봐요. 저의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런 것 같은데. 네, 저의 빌드업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전화 주문이 폭주 중이라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계속 다른 그 링크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초보님, 저는 11세트 주문해서 지인들께 선물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아니 진짜 잘하셨어요. 예. 아니 참치 잘 안 먹는 제가 먹어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네.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주 최고의 선물이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몇 g이나 된 거예요? 혹시 그 포장이 400g이었나요, 아까? 500g. 500g이라고. 500g을 몇 명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지금 제가 혼자 200g, 500g 다 먹은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500g은 혼자 못 드시죠. 못 먹어요? 예. 그럼 500g 주문하면은 한 가족이 이렇게 좀 먹을 수도 있고 그런가? 성인 3명이서 성인 3명이서? 소주 서너 병 먹기엔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오, 그래요? 예. 맞네. 얼큰하게 예. 얼큰하게 취할 정도면 아니, 좋은 것 같습니다. 소고기 한 근이 600g이니까요. 예. 그 정도 생각하면 그렇군요. 얼추 예. 좋을 것 근데 같은데. 부위별로 이렇게 있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부위별로 한 서너 부위가 이렇게 있는 건데 부위마다 맛도 다르고요. 귀한 거라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패널이시고 500g 2, 3인분 예 그렇죠 많이 드시면 장원희 TV 하면서 이렇게 먹방은 또 처음이라서 저도 처음인데 일기 쓰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좋게 봐주세요. 무슨 뭐 정치일번지에서 먹방을 하냐 막 그런 근데 정말 고마운 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정말 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분들만 아니 정말 그 뭐 이렇게 먹으면서 하냐 이렇게 좀 싫어하는 말씀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다. 사과하려고 그랬더니 한 분도 안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요. 예. 제가 댓글을 보니까 하태령 선생님인가 여기 단추가 하나 없다고. 오. 근데 하나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단추 그래서 야 놀랍다 이것까지 다 보시는구나. 그럼요.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럼요. 네.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욱 원장님 저 얼굴이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막 이런 것들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뭐. 안 좋아졌나요? 아니 지난주에 조금 피곤해 보인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아 제가요? 예, 근데 뭐 지난주에 무슨 일 있으셨나? 제가 피곤할 일은 별로 없고요. 제가 앵커님한테 너무 잘못하니까 그때 좀 왜? 너무 뭘 미안해서 잘못했어요? 매주 와서 깐죽깐죽대고 징징대고 아이 그게 김정욱 원장님 매력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자리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저 작살납니다. 아 이분은 또 이렇게 또 즐겁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김건희, 이상민 이거는 이제 우리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또 다음 주에 다 나오겠죠. 끝으로 짧게 그것만 한번 네 분들 오늘 맛있는 거 드셨으니까 지난번에 이병철 변호사 제가 이제 하도 그 예측을 잘하시고 잘 맞추고 그러셔가지고 시대 예언가라고 제가 철스터라 담수라고 붙여줬는데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윤석열이 다음 주 수요일 날 구속될 거라고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일 조사 받으러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곧바로 영장 칠 것 같기도 한데 김영남 의원님 윤석열이 언제쯤 구속될 것 같습니까? 한번 그거 한번 오늘 맞춰보고 갑시다. 수요일 날 구속된다는 얘기는 토요일 날 내일 조사하고 바로 영장을 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거든요. 네. 대략 스케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영장 재판 날짜가 토요일 날 해서 기록 꾸며서 일요일 날 법원에 접수하면 대략 이제 화요일 뭐 이쯤 잡히거든요. 저는 7월 중으로는 구속될 것 같아요. 7월 중 다음 주가 아니고. 네, 7월 중으로는. 근데 다음 주에 구속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타율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높지는 않았어요. 박영식 앵커님이 타율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지난주와 이제 결론은 비슷한데 일단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뭐 물론
윤석열의 조사와 수사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윤석열 측 변호인이 특검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라면서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게 이첩이냐 인계냐 이걸 두고 시비를 걸었더군요. 계속 절차를 가지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윤석열과 특검의 어떤 뭐 기싸움 같지도 않은 이 기싸움, 즉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을 요리하는데 좀 여유를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어제 오늘 부르는 이제 이런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땐 수사의 속도가 내는 것은 맞는데 윤석열 구속을 그리 막 굉장한 어떤 급선무로 두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버팅겨 보면 버팅겨 봐라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김건희 특검의 그 몇 가지의 혐의가 어느 정도 수사 진척이 다 마무리가 된 사안이 있고 실제 오늘 보도를 또 보니까 유경욱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아예 그냥 초기화시키다가 걸려버렸더라고요. 살짝 보는 척하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휴대폰을 보다가 그냥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예. 이런 증거인멸의 상황이 아예 그냥 걸려버렸으니까 지금 김건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훨씬 더 많이 진척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윤석열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의 구속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김건희 구속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김건희 먼저? 김건희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요? 저는 거기다가 장모 최은순까지 얹어서 예, 구속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일단 구속시켜놓고 일을 해야지 너무 이 수사할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건수들이. 내란 11건, 김건희 16건 이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3명은 일단 확보해놓고 수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원장님은요? 뭐 저는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미 다음 주쯤 할 거. 다음 주라고 그러셨나요? 다음 주쯤 제가 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더 끌고 가게 되면 사건의 본질과 다른 문제, 그러니까 신랑이 같은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특검도 수사를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올라올 수가 있어서 다음 주 중에 그 구속이 될 거라, 그러니까 신청을 할 거라 생각이 들고 김건희하고도 제가 그때 편차를 둘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유사하게 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 저는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시차를 두고 김건희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쪽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 주 중에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두고 보도록 하십시다. 부산이대인님, 김용남 의원님은 타율은 낮아도 홈런 타자입니다. 슬러거. 중요한 건 맞췄어요. OPS가 높은 타자신 거죠. 향가지리 섬진님, 또 저를 혼내시네. 배국기 앵커님 손이 커야지. 팍팍 준 김에 500g씩 앵겨줘 버렸어야지. 제가 그렇게 주는 줄 몰랐죠.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문이 폭주해서 전화가 다 불통이라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고 계속 전화해 주시고 또 전화로 신청이 안 되면 여기 그 정어리몰로 링크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고 이제 또 나중에 참치가 잡히면 그때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참치가 기회가 많지 않아 가지고요. 예. 오늘 오후 3시인가요? 3시까지만 그 주문을 해 주시면, 아니 그 이후에도 하셔도 되는데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발송이 가능하니까 오늘 오후 3시까지 주문해 주셔야 그럼 이제 내일 받아가지고 주말에 가족들하고 참치 파티 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말에 즐기실 분들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영식 앵커님 얼마나 남았어요? 한 점 남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인사하고 드세요.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정우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표정들이 좋으시네. 확실히 맛있는 거 먹어서 그래. 거저 먹여야 돼. 좀 내게 해야지. 거저 먹여야 돼. 예.